한국의 위기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간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20, 30년과 전혀 다른 위축되는 그런 미래로 갈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이제 끝나는 건 아닌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20년은 성공보다는 목표를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팽창의 시대든 수축의 시대든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생각을 할 때 성공보다는 좀 행복의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교회 안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던져봤어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팽창기든 수축기든 상관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5,000명씩 회개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경을 보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한국 사회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팽창기와 수축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20년 수축기로 들어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사실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절대적 빈곤에 있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아예 노예의 환경도 있을 거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는 왜 행복했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행복했다. 교과서적인 답이죠. 성공은 소수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뛰는 게 좋겠지만 앞으로는 좀 관점을 행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 성공은 소수만 하지만 행복은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성공하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미래에 맞게 새로운 삶과 삶의 방식과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쭉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과거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 예로 제가 한국 사회를 예를 들었어요. 한국 사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간다. 그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목표,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 한국 사회 변화를 얘기할 때,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100세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100세는 그냥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관리하는 수준이 변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긴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인무원려 필유근우. 안중근 의사의 옥중 휘호입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나라가? 이유는 간단하다. 멀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멀리 보면, 제가 지금 10년, 20년의 한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어렵지만 사실 100세, 120세, 130세 사는 그 시대를 좀 멀리 보면 그 이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지금 경제 위기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데 20년 넘게 지속이 되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다시 기회가 올까요? 라고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하는데 저는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거의 끝나고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반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성장기의 재시작이 그때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회들이 밀려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업에서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회를 나타내는 퓨처스 타임라인 맵입니다. 미래 지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직업, 새로운 시장이 어떤 순서대로 오느냐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은 것을 타임라인에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기회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제가 기업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크게 과거에 없었던, 20세기에 없었던, 지난 100년간 없었던 새로운 건데 그게 뭐냐면 지능과 자율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20세기보다 더 큰 부의 기회가 글로벌 사회에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맨 처음 한국에 얘기를 했던 것과 두 개를 겹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는 수축사회로 들어가지만 좀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보면 글로벌 시대는 20세기보다 과거보다 더 큰 팽창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국 사회와 외부를 균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해야 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과거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좀 더 먼 미래로 가보죠. 사실 제가 한 2050년에서 한 2070년경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너무 먼 미래인가요?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50년 그러면. 2070년은 50년. 그럼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다 살아계셔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할 정도의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간의 종이 출현합니다. 호모 마키나 사피엔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면, 간단히 설명하면 한 손에는 나노 도구,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생물학적 도약하고 그리고 로봇 사회, 사이보그, 기계와 결합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합니다. 뇌는 3개를 갖게 됩니다. 2050년이면. 우리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50년 돼봐야 여전히 인생의 절반도 못 사는 시대죠. 3개의 뇌를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향상된 뇌, 또 하나는 강력한 현재의 인공지능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이라는 뇌, 가상의 기술과 합쳐지면 거의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냥 동시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뇌가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디바이스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로그인이 필요가 없어요. 동시 접속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뇌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부착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곧바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쯤이 되면 교수님들도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네. 지금 시험 시간에 스마트폰 못 가지고 들어가죠. 네. 시험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부 다 연결됩니다. 클라우드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사고로 잃으면 로봇 팔을 끼고, 다리를 사고로 잃게 되면 로봇 다리를 부착하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600만 불 사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사고가 나서 몸을 기계로 바꿨는데요. 들어가는 비용 6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눈을 잃게 되면, 지금은 시력이 떨어지면 라식 수술하게 되지만 그때 가면 인공눈을 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와 연결된 혹은 뇌와 직접 연결된 렌즈를 끼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역량이 증강된 인간이 출현하죠. 그래서 그 인간을 제가 호모 마키나 사피엔스라고 했습니다. 2050년입니다. 아마 그때쯤이 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명 중에 한 분은 사이보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먼 미래까지 간 게 아닙니다. 겨우 30년, 길어야 50년 정도를 간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최소 30년에서 많게는 5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팽창기에서 단기적 미래를 보면 한국 사회가 수축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큰 태도, 가장 큰 개념은 성공이라는 개념에서 행복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먼 미래까지 본다면 새로운 커다란 기회가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행복하려면 크리스찬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열정을 따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라는 건 무엇이 가치 있느냐. 성공하려면 재능, 그리고 또 하나 미래 변화를 따라야 하겠죠. 단 행복을 원하든 성공을 원하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미래의 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거나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겁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젊은이들을 만나면 많은 하소연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회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없고요. 빚에 찌들려 있고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고요. 뭐 3포, 5포, 요새는 7포까지 나오더라고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길게 보면, 지금은 당장은 1, 20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너희들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는 세대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이동하고 있는 거다. 세계가 변하면서 기회가 이동하고 한국 사회도 변하면서 팽창에서 수축으로 혹은 다른 기술 변화에서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성공 패러다임, 여전히 과거에 좋았던 거, 여전히 지금 당장 겨우 남아있는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서만 바라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나와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게 행복한 일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감사합니다. 큰 변화가 우리 앞에 온다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 긴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